매주 목요일에 만나볼 수 있는 남자였죠. 근데 이번 주에는 화요일로 모셔봤습니다. 건강한 밥상 함께 하시죠. 네, 박지호 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박지호 간사입니다. 아니, 저는 오늘 처음 뵙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기셨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으세요? 아니,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고등학생 같은 외모에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생머리가 이렇게 찰랑찰랑하니 머릿결도 나름 관리하시는 것 같고 네. 파마하신 거죠? 아니요, 저 원래 생머리세요? 네, 원래 생머리. 아, 그렇구나. 네. 좀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예쁘장하고 약간 고등학생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어리신 분이 오셔서 이분이 박지호 간사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군요. 네. 아닙니다. 실제로 보시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방송 편안하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한번 일전에 건강한 밥상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네네. 일본 방사능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네. 불안도 계속 과중되고 있고. 네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정확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한 발씩 늦게 내놓다 보니까 네.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방송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한 발짝씩 느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눈치를 보다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더 불신은 높아가고 그죠? 맞습니다. 현재 일본 방사능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번 9월 6일 관련해서 일본 식약처, 네. 해양수산부, 네네.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렇게 해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라는 거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9월 6일에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에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 네네. 그 이후로 뭔가 바뀐 게 없습니다. 저희가 달라진 게 없군요. 네, 수산물 8개 현 금지한다까지는 괜찮은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 대책에서 농축산물은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수입을 하되 이제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이 되면은 비오염 증명서, 스트론튬이나 혹은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내게 하는 이런 조치를 그때 같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게 사실상 수입은 하겠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근데 사후적으로 관리를 했다가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질 건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자연적으로 방사능이 어느 정도 있긴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여기는 이미 방사능이 오염이 된 지역이고 이런 것들이 사고로 인해서 완전 사고를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네네.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능과 똑같은 수치, 똑같은 원칙으로 지금 기준을 가지고 이게 지금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구심인데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렇게 딱 기준 정하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피부로 느껴보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고 정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관련 단체에서 계시니까 네. 좀 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느끼시고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게 9월 6일에 이 후쿠시마현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걸 발표하고 네.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도 하고 좀 질의도 하고 이랬는데 네. 그냥 안전하다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 네, 믿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어느 정도 괜찮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국내 수산물까지 계속 타격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민들도 고통스러워하고 노량진 시장 같은 경우 가면은 네. 손님이 너무 많이 줄어서 네. 또 겨울철엔 또 회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거의 지금 소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서. 아니 정말 궁금한 부분 혹은 나라에서 해줘야 될 역할을 네. 좀 제대로 해주면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착착착착 돌아간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 삐걱대면서 그냥 불신이 계속 쌓여가고 네. 우리나라 수산물은 괜찮은 것인가 네. 그러면서 유언비어도 많이 돌아다니고 네. 불안감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유언비어가 너무 많이 나돌고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요. 벌써 완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네. 벌써
미국을 돌아서 우리나라에 뭐 해류나 이런 것들을 타고 들어왔다 이런 유언 비어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에 또 동해안에서 뭐 그 뭐라 그러죠? 오징어들이 떼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게 네. 지금 뭐 방사능 때문이다 이런 유언 비어도 막 떠돌고 있는데 정부가 막 그냥 이런 아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뭐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떼죽음이 당했다. 그리고 방사능 때문이다. 네네. 이런 거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대응을 하지 무조건 무턱대고 믿어라라고 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랑 같이 뭐 과메기 뭐 시식하고 이런 게 지금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때는 이미 지나버린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왜냐하면 유언비어 자체도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게 되고 이게 유언비어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맞습니다. 기사로 이렇게 좀 인식이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어찌 보면 그냥 저게 맞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못 판단을 내려버리고 맞습니다. 불신이 계속 쌓여가고 그럼 지금 현황들은 어때요? 우선 좀 저희가 9월달 한 이후로 저도 다시 추가로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그나마 이제 좀 안전하다는 이야기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네.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라고 저희 북핵 때문에 맨날 많이 들어보잖아요. 네네. 네, IAEA 조사단이 일본에 들어가서 실제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통되는 일본 수산물 우선 이제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확보돼 있답니다. 이게 안전하다, 오염이 안 됐다가 아니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오염이 돼 있는데 네네. 먹어도 괜찮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군요. 일본이 당연히 이제 자기들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사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네. 이것들 좀 관리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염이 된 거는 정확하게 확실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대로 유통이 안 되게끔 관리를 강화해서 잘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IAEA가 들어가서 단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을 상대로 이런 말을 했는데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도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자국 내에서 잘 컨트롤하게 정부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지금 근데 일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 현에 대해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잖아요. 네네. 이게 나중에 이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근거가 돼버리는 거죠. 네. IAEA에서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수입금지 조치를 하네? 그러면 이게 수입금지 조치가 되면은 다른 국가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자기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하지 않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 정부도 좀 꺼려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와 같이 강하게 조금 수입 금지를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나중에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꿈이역 가족분들 오늘 방사능 관련해서 건강한 밥상 이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또 현황이 있고 근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자료들이 진짜 믿을 만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네, 저는 우선 제 그냥 개인적인 입장,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과 개인적인 입장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우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직접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일본 정부에서 내놓는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 정부에서 이런 것 지금 현재 이 수산물에서는 플루토늄이나 트로톤튬이 이 정도다. 이런 정도? 스트론튬이 이 정도다. 세슘이나 요오드는 요오드는 이 정도로 관리해야만 된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자료들만 계속 일방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일본 정부에서 IAEA를 초청을 해서 한 거긴 하지만 우선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조금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똑똑해지고 현명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정보를 어디를 가면 좀 쉽게 확인해보고 알아볼 수가 있나요? 그런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사이트나 그런 곳이 물론 지금 계신 곳도 있겠지만은 주로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을 찾아보시면 지금 제가 정확한 환경단체, 다른 단체에 제가 현황 같은 걸 좀 파악 못해서 우리나라 환경단체
분들이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약처가 뭐 이제 그 방사능 이후로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주일마다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해서 뭐 안전하다, 뭐 검출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을 매주 발표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아예 따로 배너를 만들어서 네. 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소비자들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저희가 뭐 직접 방사능 검사를 해볼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네네.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때 많이 팔렸던 방사능 수치 이렇게 대보면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는 수산물에 있는 방사능을 절대 검출해내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런 쪽이 아니라 소비를 할 때 이거는 원산지나 이런 뭐 원산지는 물론이고 이게 제품의 표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요. 예를 들어 지금 한때 문제가 됐던 게 어묵, 오뎅 이런 것들에 뭐 분명히 생선이나 이런 게 들어갔는데 네. 뭐 우리나라 유통 뭐 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런 것들에 관련이 돼서 수입산이라고만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세 개 국가 정도를 거치면은 이게 어떤 게 혼용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수입산이라고만 명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네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비자들 현혹하는 가장 안 좋은 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소비자들이 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면 또 알려주거든요. 네네. 업체에 물어보고 그런 소비를 좀 하신다면은 오히려 조금 요즘 이런 위험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하게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식약처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믿을 수가 있나요? 믿어도 되나요? 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저는 그것까지 안 믿으면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없고 그렇다고 모든 걸 거부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국내산 수산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네. 그러면 정말 수산물이 또 은근히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식생활에는 정말 네, 그렇죠. 많이 사용이 되니까. 국물도 멸치로 내고 있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박지호 간사님은 네. 수산물을 잘 챙겨 드시나요, 요즘에도? 네, 저는 물론 그 수입산은 대부분 좀 꺼려하고요. 네네. 그래도 국내산은 뭐 저는 요즘에도 횟집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네. 국내산이라면 그래도 믿고 이제는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네. 해수부가 네네. 그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우리나라 해역 그러니까 그 제주도 밑부분부터 해서 일본과 근접해 있는 해역 전부를 네. 이번에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10일 정도에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조사를 해봤는데 네. 제주도와 울릉도 이 근방 전역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뭐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류나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봤는데 네.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어류 17종, 조개류 4종, 오징어 같은 것들 5종 모두 26개 품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국내 근안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12월 10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방사능 검출 어떤 그런 측정을 하는 기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엄격한 것 같은데 네. 그 기준이 좀 가장 엄격한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어느 기준에 맞춰서 보는 게 맞는지도 정말 잘 모르겠고 네.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우리나라 기준치가 가장 엄격하니까 그냥 이 기준치를 믿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외국들은 왜 이렇게 기준치를 엄격하지 않게 네. 완화를 시켜놨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번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네. 분명히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는 원래는 370 베크럴이었는데 지금 네. 100 베크럴로 강화해서 네. 국내산 식품 방사능 기준을 강화해서 조금 도입을 한 건 맞는데요. 네네. 뭐 이거는 자연적인 방사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주 관리를 위한 수치인 거고요. 관리를 위한 수치?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적으로도 방사능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관리를 위한 수치 370 베크럴은 관리를 위한 수치였지 네. 이미 원전 사고가 터진 그 일본? 방사능 오염된 곳에 제가 과연 이 어떤 기준인지 과학적 기준이 어떤 의미가 건지 있을까?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을까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 방사능 생선들님께서 명태, 고등어, 대구, 꽁치 이 생선들만큼은 절대 조심하라고 하던데 맞나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어요. 네, 뭐 지금 아무래도 러시아 연안이라고 하죠. 네. 뭐 이런 데서 많이 잡히는 것들은 확실히 조심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구는 또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이마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마트가 발표한 네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소비가 네, 어떤 게 많이 팔리는지에 대해서 약간 네. 지표 같은 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구가 겨울 대표 탕거리에 등극을 했다고. 네, 원래 이때쯤 되면은 생태나 동태탕을 많이 드시는데 왜냐하면 많이 나오니까. 네네. 네, 좀 약간 방사능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대구는 서해에서 주로 잡히거든요. 국내산 네. 대구는. 그래서 대구를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고등어나 이런 것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조금 괜찮은 것 같고요. 현재 조심해야 될 거는 그래도 생태, 동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불안하죠. 불안하고. 네. 왜냐면 그쪽 근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어종이고. 네. 그쪽에서 심지어 그쪽에 좀 가까운 데서 잡아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좀 불안한 어종은 어떤 것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다 오염된 건 아니겠지만 네. 생태나 동태 같은 경우는 네. 뭐 조금 주산지 따라서 뭐 러시아 근해나 이런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네. 뭐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서해에서 주로 잡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드셔도 될 것 같고 고등어, 꽁치, 뭐 상어, 가자미까지 이런 어종들은 약간 좀 일본의 해안과 그 관련이 있고 러시아 해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식약처에서도 계속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조금 더 이런 것들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네. 방사능이 검출됐다 안 됐다 혹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까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보님께서 언론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 도통 알 수가 있나 네. 애해요라고 하셨고 정말 맞습니다. 언론이 가져야 될 문제 네.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핑플님은 도대체 먹어도 괜찮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앞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들으셨겠죠? 네네. 그리고 히읗히읗님께서는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언론 이야기가 나와서 네네. 굳이 제가 또 며칠 전에 화가 나는 걸 하나 짚고 넘어가면요. 네네. 추정 말씀해 주시죠. 60분에서 발표를 한 그 수산물 관련해서 네. 방송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그랬다면서요. 네. 뭐 그 제목을 보면은 뭐 방사능 공포의 진실. 방사능 공포의 진실. 네, 12월 7일 날 추정 60분. KBS 추정 60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네. 이걸 발표했는데 네. 이게 뭐 우리나라 뭐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 뭐 수산물 소비 촉진 방송처럼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아다르고 오다르게. 네. 약간 자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약간 그 애매한 표현들을 많이 썼나요, 방송에서? 저도 이거를 기사로만 접해보고 네. 방송은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면은. 네.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있는 참다랑어에서 그 방사능 세슘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태평양 건너에서 미국에서 이제 벌써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반증을 해주는 게 물고기 이동을 통해서도 방사능에 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수산물은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미국에서 발견됐는데 네. 우리나라는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추적진 60분을 이 편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이 기사로만 판단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 이 기사 내용이 정확하다면 참 문제가 있네요. 언론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다뤘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대체 뭘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건지 누굴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건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치우지아님께서 우리나라 식약처 믿을 수 있는 게 사실인가요? 아까 제가 했던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국가 발표가 하도 외국 조작된 것이 많아서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생선회 좋아하는데 불안해서 먹을 수가 없네요 하셨어요. 저도 뭐 우리나라 정부를 믿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못 믿을 게 저는 식약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식약처는 되게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잣대들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게 그냥 법으로 정한 잣대인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 뭔가 가능성은 있지만 위험하지는 않다. 뭐 이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그런 발표조차는 불안을 더 키우는 역할만 하지 잠재우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뭐 앞서 우리가 스스로 똑똑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맞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선 과도한 유언 비어는 믿지 않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동해안 매오징어 떼죽음 방사능 때문이다라고 SNS에서 너무 많이 퍼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네네. 강원도 석초에서 발견이 돼서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국립수산과학원이 직접 여기에 석초에 가서 이 오징어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네. 방사능 세슘이나 요오드가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언 비어는 최대한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시면은 네. 아닌 것들은 아닌 걸로 확실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구 같은 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대구는 서해 연안에서 주로 잡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조금 더 가지고 소비를 한다면은 소비자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냥 무턱대고 사면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기는 힘들 것 같고 소비자가 제품 표시나 원산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는 게 제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살기가 너무 네,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가장 거부는, 현실적인 방법인가요? 네, 그거 말고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안 보기 시작하면 안 보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일본산 수산물 조금씩 갖다 써도 되나? 라고 업체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업체들은 이익을 많이 내려면 원자재는 저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소비자들의 이런 감시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감시와 관심이 제가 보기엔 업체들도 그런 짓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식약처도 국민이 원하는 거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지호 간사님께서 계시고 있는 몸담고 있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에서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좀 이렇게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 준비 작업을 또 보완 작업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저희는 지금 이 9월 6일에 식약처랑 해수부가 발표한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식약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왔나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청와대에서 과메기만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해양수산부가 그 동해 남해에서 이렇게 그 수산물 50종을 한번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방사능에 대해서 세슘 요오드가 어떤지 네네.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날 바로 청와대에서 시식을 한 거예요. 먹으라고. 근데 그건 정말 연출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도 찾아보기 전에는 해수부가 이거를 검사했다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냥 과메기를 먹은 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청와대에서. 네. 근데 이런 연출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이런 정보를 소비자한테 어떻게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쉽게 제공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슘 요오드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사능의 물질에는 뭐 스티론튬도 있고 플루토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은 약간 검출하기가 약간 어려워서 일본 정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비오염 증명서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에서 제출하고 그렇죠. 있는 비오염 증명서를 일본 정부에서 네. 이 기타 액종에 대해서는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이제 세슘이나 요오드는 우리나라도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네네. 뭐 이게 지금 제가 그때 방송의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스티론튬이나 플루토늄을 검출해낼 수 있는 기기가 국내 3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연구용으로 있는 겁니다. 네. 연구용으로. 연구용으로 있는 거고. 실제 없군요. 전무하군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에서 기타 액종 계속 말씀드리지만 플루토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건 오염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먹어주세요라는 증명서만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군요. 네. 근데 이렇게 그 보도 자료를 이게 언제 낸 거였죠? 저희가 발표한 당일 9월 6일 날 하고 방송에서 좀 많이 뉴스로 나왔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이제 이거 전에도 한번 그 식약처가 약간 연출 같은 걸 또 비슷하게 하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주세요 하고 식약처장이랑 같이 식약처장이랑 뭐 해수부 관계자에서 노량진에 가서 시식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출은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연출만 보여주려고 신경을 쓰고 있고 우선 뭐 지금은 조금씩 정보가 이제 나오고 있지만 그 식약처에서 철저하게 정보가
완전하게 공개됐다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근데 식약처 입장이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 정보를 잘 안 줍니다. 아, 정보는 안 주고 연출만 하고 있고 답답하군요,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왜 또 다시 이렇게 일본 방사능을 들고 나온 이유는요. 네네. 정황이란 게 있잖아요. 네. 정황상 우리가 왜 조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부 정황들이 있는데 말씀을 조금 드려보자면 일본 맥주 요즘에 많이 먹잖아요. 방사능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뭐 기린 맥주, 마셨죠. 아사히 맥주 그렇죠. 정말 많이 먹었잖아요. 네네. 아사히 맥주는 한국 내 수입 맥주 시장 1위거든요. 다른 기타의 미국이나 뭐 다른 독일이나 이런 맥주를 다 제치고 국내 1위인데 이러한 모든 맥주 공장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이 맥주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일본은 전 지역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라고 봐도 지금 자기들도 실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국 내 공장을 폐쇄하고 상대적으로 청정 지역인 국내로 많이 들어오려고 지금 뭐 다 알아보고 있다라고 지금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 참. 네, 그래서 뭐 심각하군요. 네, 하이트 진로 전주 공장이 가동률이 낮아 매각을 검토 중인데 이거를 지금 일본 공장이 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한국 공장을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쪽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태평양 건너에서는 참다랑어에서는 지금 발견이 됐다. 네. 그러면은 그 조류나 해류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물고기의 이동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니터링도 지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냥 아예 잘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으로 어떤 범위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어떻게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체계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딱딱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우리 박지호 간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비자에게 의심을 좀 더 해주시고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막무가내로 이렇게 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황을 더 말씀드리면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일본 정보를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고가를 들여서 방사능 오염 검사기를 추가로 도입을 했습니다. 정부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입 농산물 등의 안전 대책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내는데 서울시는 약화되어 있어서 이걸 강화를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사능 오염 검사기를 추가로 도입하겠다. 네,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요. 조금 더 의심이 되는 거죠. 많이 의심이 되네요. 네. 아, 조금이 아닌 것 같아요. 개누리님께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먹일지 안전한 건 없네요. 하셨고요. 맞습니다. 또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녀님께서 역시 서울시 하셨고, 미라클 양님께서, 지금 뭐. 네. 언젠가 정봉주 의원이 나와서 우리 농산물을 일본에 수출하자고 의견을 내던데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또 올려주셨군요. 네.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지금 아까 제가 동해에서 오징어 떼죽음.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네네. 이게 근데 방사능은 분명 아닌데 또 원인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바이러스, 세균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해봤지만 좀 원인이 없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유로 좀 떼죽음을 당한 것 같고요. 네. 뭐 아무튼 방사능 때문은 아닙니다. 확실한 건. 네, 오늘 건강한 밥상 우리 박지호 간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아이고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그냥 내용 자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또 심각해지네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그냥 우리 자체가 스스로가 똑똑해지고 현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방금 함께 하신 곡은 김현우였습니다. 사랑한다는 흔한 말. 지우디님께서 어제 신청하신 곡이었는데 그동안 수고해준 우리 희주 아나운서께 바칩니다 하시면서 청한 곡이었어요. 김희주 아나운서가 이 방송을 듣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안 듣는다고 우리 김영미 국장님이 바로 또 옆에서 뭐 이렇게 드라마 넣으시겠다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온 사연들 제가 소개 못 해드린 게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주 아줌마 짱님께서 주말 동안 많이 신랑이 아파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염의 위험까지 혼자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다녀온 신랑이 안쓰럽고 미안하네요. 회사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신랑 응원하고 싶네요. 조금만 힘내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이거를 바로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여주 아줌마 짱님 오늘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신랑분 어떻게 좀 편찮으신 그런 지금 장염의 위험까지면 엄청나게 많이 몸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나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회사에 출근은 잘 하셨겠죠? 네, 힘내시고 또 아내분께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독일학생님께서 정하나님 안녕하세요. 밤새 과제 중인데 평소엔 꿈여업을 못 듣는데 정하나님 나오신 데서 겸사겸사 하셨어요. 일어나 방송 때 우리 만났었죠? 독일학생님. 과제는 다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좀 꽤 오래전부터 그 과제 밤새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은 과제인가 보네요. 얼른 마무리가 되길 또 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복깻님님께서 정 아나운서에게 질문, 희주 아나운서 어디 갔어요 하셨는데 희주 아나운서 TV 개국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 아나운서에게 내복이란? 겨울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저에게는 정말 제 피부와도 같은, 제 밥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겨울에 내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훈이 아빠님께서 라디오도 좋지만 아나운서로서 TV도 하고 싶진 않은가요? 라디오 담당으로 정해진 건가요? 하셨는데 물론 하고 싶죠. 하고 싶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 주어지지 않을까. 제가 지금 라디오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TV 하고 싶어요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잘 기다리고 있고요. 또 기회가 되면 주어지면 또 열심히 해봐야죠. 소녀님께서 귀요미 김용민 PD님 깨알같은 목소리 출연하셨는데 사실 어제 라디오 메모 들으시고 많이 좀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재미있고 어쩜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또 라디오 메모를 녹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뵙기로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